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이슈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조금 힘들었는데 네. 오늘 빨간불을 켰어요. 그것도 3.09%나 상승하면서 그쵸.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 거의 뭐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물량들을 좀 내보내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지금까지 최근까지 잠잠하다가 오늘 들어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논란거리가 한번 되고 나서 회복 주가 한번 됐다가 그다음 이제 40만 원대 매물벽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슬슬 밀리다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야, 너무 과도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들인데, 만약에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셨으면은 이 종목의 반등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그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인 모습들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 혼자서 이제 뭐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좋기는 좋은데 좀 약간 시세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고요. 요 경우만 좀 약간 이제 저점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40만 원짜리가 거의 뭐 35만 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정말 짧은 구간을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가 매수 소폭 들어온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현 구간 대비해서 한 뭐 5%에서 10% 정도의 약간의 반등 구간들은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종목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전략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셀리버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강하네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ASJ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뭐가 될까 확인하다가 실제 대장주가 셀리버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 히든스타에서 공개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대략 1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오늘자에서 제약바이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조정이 나온 이유를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거의 남북 기업주가 작살이 날 때, 그게 바로 2월 중순이거든요. 그 구간부터 상승세가 대략 얼마? 170% 가량. 뭐 크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더 상승세가 나와준다면은 대략 180%까지 올라간 종목이 셀리버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자에서 살짝 남북 기업 종목이 단기적인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상 큰 상승이나 큰 우상향이 나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남아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 끝났는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셀리버리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난치성암, 바로 췌장암에 대한 항암 물질을 만드는 기업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잠깐 쉬고 있지만 우린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2의 셀리버리, 제2의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우리는 건드려야 되고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괜히 고점에 있는 셀리버리 또 따라잡을까? 셀리버리 고점 매수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찍을 종목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ABL바이오도 이미 뭐 70% 올라갔죠. 파이엡심도 이미 50% 갔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셀리버리 180% 갔습니다. 아니면은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 유틸렉스도 70% 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는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지금부터 잡아야 되니까 오늘 방송 집중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로보스타가 정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했듯이 정답은 네. 정답이고 또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잘 그렇죠. 세워주세요. 네, 이게 참 로봇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 LG랑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로보스타라는 종목이랑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둘 다 LG전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종목을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제가 LG전자를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스타 역시도 작년에 이제 M&A, 이거 LG전자와 M&A죠. LG전자가 작년에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 사실 되게 조용했어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조용하다가 주가는 절반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1월 달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인데 저는 현재 구간이 지난주부터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있기는 있지만 아직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항상 그렇지만 내일 이 종목이 음봉 발생 시 만약에 그냥 급등해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항상 음봉 매수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일장에 아침에 음봉 발생 시 시가 이하에서 싸게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31,5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난번처럼 시세를 좋게 낸다고 하면은 제가 후속 전략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전략은 3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드리니까요. 그 안에서 최대한 싸게 잘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주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0조 원, 10조 원,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혁신까지 붙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히든 종목들을 공개를 드렸는데 그 종목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이오리더스를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바이오리더스는 뭐 사실상 작게 갔습니다.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셀리드가 대략 26%가량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스 전문가의 히든 종목을 알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종목은 뭐라? 바로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만 약을 만들고 대한민국 내 규모에서만 약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제약바이오 규모로 봤을 때는 하위입니다. 하위. 바닥이에요. 하지만 보다 임상 결과로 봤을 때는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놀면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혁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가 10조 원 규모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간암에 대한 예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 3일제약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제약 규모가 얼마냐면은 37조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7조 규모의 이 항암 이 예방제를 만든 기업이 저점 대비 얼마나 갔습니까? 충분히 오늘까지 급등 나온 게 대략 70%가량의 상승이 나온 게 3일제약이에요. 오늘 시장이 꺾이고 종목이 꺾여도 꺾이지 않은 거는 3일제약이었고요. 실제로 10조 규모의 똑같이 10조 규모의 대장암에 대한 전이암에 대한 항암 백신 치료제 만든 기업이 있죠. 그 어디였습니까? 마찬가지로 혁신 치료제였습니다. 필룩스였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똑같은 2018년도 AACR 이슈가 있을 때 저점 대비 얼마 갔습니까? 800%씩 됐던 게 필룩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는 셀리버리지만 그 뒤를 이어서 3일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혁신 시작들, 규모가 큰 종목들, 전 세계로 노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봤는데요. 그 에너지가 지금 뿜뿜이세요. 자신감도 뿜뿜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 이게 또 문과의 한계인가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이게 뭔가요? 네,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인데 네.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마이크로 바이오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우리 몸 안에는 세포도 있고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세포와 유전자보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의 소화라든가 우리 몸 안의 뭐 면역기관 또는 우리 몸 안의 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70%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걸 뭐라 부른다고 우리는 아시겠지만 그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부릅니다. 그걸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죠. 흔히 아시겠지만 대장에 대장균이 있는 것처럼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미생물을 판단해서 이걸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 무슨 뭐 그 균이라든가 그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있길래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순수 세포에 대비 2배 이상이 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순수 유전자 대비 100배 이상이 있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그 미생물이 사실상 무슨 뭐 의미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우리 몸 안의 모든 기관들, 모든 질병들, 모든 소화기관들, 모든 효과들 그런 것들에 70% 이상 영향을 끼치는 게 미생물이라는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 몸 안에서 뭐 불치병도 걸리죠. 파킨슨병이라든가 루게리병이라든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생깁니다. 왜? 세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왜 터지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이 생기고요. 실제 암 같은 경우에도 암을 뭐 치료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최근에 거의 다 할 수 있겠지만 난치성 암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피부암, 흑색종 같은 것들 이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희귀암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우리 몸 안에 백혈병이라든가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실제 희귀암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희귀암들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왜 희귀암이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암이. 그만큼 뭐예요? 치료제도 개발이 안 됐고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희귀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분들도 뭐예요?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완치가 될 수 있을 만한 약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불치병이라든가 희귀암 치료를 완치를 시킬 수도 있는 이슈를 가지기보다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최근에 뭘까지 만든다? 면역 강암제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한 종목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인 이 10조 규모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불치병도 개발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10조를 넘어서 2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몇 조가 될지 모르는 그런 혁신 기술의 면역 항암제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 제가 오늘 머리를 되게 열심히 꼬았거든요. 어때요? 네네. 괜찮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쁘다고 해주셔야죠. 네네. 네, 아니 제가 지금 머리를 꼬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제가 문과라고 했잖아요. 네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거의 이거 외계어 미생물,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미생물이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저를 막 혼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제 종목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신 거죠. 네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 이렇게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혁신 신약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약이 아니라 없던 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first in class라고 없던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사실 모르는 거죠. 얼마나 커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들을 좀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은 저도 되게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 최근에 거기 엮였던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서 좀 후보군으로 보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거기다가 이제 뭐 혁신 신약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종목들이 이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종목들이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제 예전에 거의 2015년도 경에는 한 42,000원 정도 가 있던 종목인데 작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나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종근당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 신약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혹시 물려 계실지도 모르는 종목인데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저는 좀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고 역시 주가도 작년에 잘 나갔다가 최근에 많이 무너져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이 두 종목 만약에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은
일동제약 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 보고 있는데요. 차트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솔직히 저는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는 종목은 어떤 건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마크로젠, 그리고 일동제약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약 바이오주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아까 뭐 적부님 말씀하실 어떤 네. 얘기 하시냐면은 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고점 대비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상장 이래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없을 뿐더러 실제 최저점에서 첫 급등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상장 이후에 첫 급등으로 ALCL 미국 아마케 수혜를 이슈를 받아서 충분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 글로벌 혁신 이슈, 10조 원 규모의 이슈를 받아서 충분히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이 항암제라 또는 이 신약을 개발할 때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 실제 같은 약도 이 클래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약이 베스트 인 클래스고요. 새롭게 신약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바로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혁신 신약이라는 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신약이다. 바로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인한 지금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바로 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신약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상장 이후의 첫 급등, 첫 상한가를 마르스 전문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